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영화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노잼진과 스포성수. 네, 김성수 문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은 노잼진 오동진 영화평론가님 대신에 중앙일보 이영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희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노잼을 담당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잘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으실 분 같은데 네. 노잼의 역할을 주셨어요. 아닙니다. 예? 노잼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잼잼. 예. 잼잼 이영희 노잼은 기자님. 우리 사회자가 노잼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 노잼인 네. 성대모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성대모사. 예. 영화에 맞춰서 예. 네. 타짜 고광렬. 들어오기 직전에도 연습해 봤어요. 예.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 뭐죠? 가만 있어보자. 개평 없고 소개비도 없고 아무도 뭐려고 칩니까? 재미로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변호사 입에서 예, 재미로 화투 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여전히 재미가 없으시군요. 혼자 신나셨네요. 예. 아, 네. 이번 주 부산에서 열리는 영화계 큰 축제가 있잖아요. 네. 이 부산국제영화제 12일까지 열리는데 혹시 두 분은 가실 계획 있으신가요? 당연히 가셔야 되겠죠. 저는 매년 취재로 갔었는데 올해는 지금 못 갈 것 같고 네. 다음 주에 빨간 날이 좀 있어가지고 네. 잠깐 갔다 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뭐 이 시국에 네. 어떻게 가겠느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 시국에. 예. 네, 이 시국에 문화평론은 잠시 쉬시는 걸로. 유튜브도 잠시 쉬셔야죠. 자, 날카로우시다니까. 잠시 쉴 수는 없고요. 계속 하겠지만 네. 그래도 부산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네. 지금 산적한 네. 그런 일들이 있다.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 유튜브 채널 그 주제도 좀 바뀌었나요? 아니 뭐 늘 저는 예. 뭐 문화 또 예. 시사 이슈들 네. 하고 있죠. 네. 오늘도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유튜브를 하고 왔는데 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웅동학원 비리 뭐 이런 거. 예. 부산 영화제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 부산 영화제 저는 궁금해요. 근데 개막작과 폐막작 어떤 작품들이 선정이 됐는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개막작이 지금 카자흐스탄 영화인데 거의 네. 한국에서 보기 힘든 카자흐스탄 영화거든요. 그래서 네. 제목이 말도둑들 시간의 길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름이 감독님 이름이 어려워요. 예를란 누르무칸 베토프 감독 네. 하고 일본의 리사 타케바 감독이라는 네. 그 젊은 두 감독이 같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합작 일본하고 카자흐스탄 합작 영화인데 그 말을 이제 사고 파는 그런 네. 시장에 이제 아버지가 갔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살해를 당하게 돼서 네.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살해범들을 따라서 모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그 카자흐스탄 막 초원 나오고 영상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총격 액션 같은 게 거의 카자흐스탄의 서부극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데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워낙에 아시아 영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낯선 나라의 영화로 개막작을 선정을 했네요. 네. 네. 폐막작은 어떻게 되나요? 폐막작은 지금 한국 것인데 윤희에게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배우 김희애 씨가 그렇네요. 주연인데요. 네. 이게 50대의 어떤 여성이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데 어느 날 뭐 윤희야 잘 지내니?로 시작하는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그걸 발견하고 네. 이거 엄마의 첫사랑인가 보다.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그 네. 첫사랑을 만나러 떠나는 그런 약간 굉장히 서정적인 사랑 이야기. 그래서 김소혜 씨, 김희애 씨, 성유빈 씨가 출연하는 이 영화가 지금 폐막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도 소개를 해주시니까 되게 보고 싶게 소개를 잘해주시네요. 윤희야 잘 그러니까 지내니? 노잼진이 아니라니까. 전혀 아니네요. 잼잼 이영희 기자님. 네. 네. 올해 특히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영화제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100주년이라고 하는 그 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그런 흔적들이 영화제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특별전이 있죠 또. 예. 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런 특별전이고 뭐고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서 부산을 즐기시는 것만으로도 부산국제영화제는 가보실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화가 있고 그리고 바다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같은 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술을 중심으로 모여요. 그러면 이제 다 얘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네. 그 가장 뭐 기대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저는 네. 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그 티모시 살라메라고 네. 지금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남자 배우라고 네. 할 수 있는 네. 배우가 이제 요번에 오는데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가장 지금 주목받는 스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티모시 살라메가 출연한 더킹 헨리 5세라는 영화가 네. 여기서 처음으로 선공개가 되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극장용이 아니라 넷플릭스 제작인데 그게 요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됐고 네. 그래서 이 티모시 샬라메는 할리우드의 박보검이라고 와. 이해가 확 되네요. 한국 팬들이 붙인 별명인데 네. 와. 아무튼 그래서 지금 8일 9일 방문한다고 해서 굉장히 시끌벅적한 네. 상태인데 이 영화 꼭 보고 싶어요. 아, 저도 갑자기 또 그 영화 궁금하네요. 박보검 얘기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두 분의 추천 영화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러 간다 하면은 아마 조커를 보러 가실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조커를 그렇죠. 부동의 일이죠, 지금. 네, 지금 그런데 이제 조커의 주인공이 지금 호아킨 피닉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호아킨 피닉스 영화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최근에 개봉을 했던 영화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돈 워리라는 네. 되게 따뜻한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호아킨 피닉스가 조커에서 정말 미친 연기를 보여준다 막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정말 만만치 않은 연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기 전이나 보시고 나서 이 돈 워리를 같이 보시면 굉장히 이 배우한테 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주인공이 존 켈러헨이라고 미국의 카툰 그리는 그런 작가의 자서전적 이야기예요. 근데 실화인가요? 네, 실화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이 술을 마신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네. 전신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깨랑 팔 약간 움직이는 거 말고는 그 네. 아래는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랬던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알코올 중독자들 이렇게 모여서 미국에 네네. 보면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돼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점점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그래서 자기한테 예전에 그림을 잘 그렸었지. 그리고 굉장히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자기의 가능성을 찾아서 이런 카투니스트로 대성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되게 따뜻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되게 슬프지 않아요. 그냥 보면 굉장히 눈물을 짜낼 것 같잖아요. 네. 줄거리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슬프지 않고 굉장히 담담하게 네. 어떨 때는 주인공이 되게 짜증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굉장히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이 동일인이라는 게 좀 상상이 안 되네요. 조커의 그 주인공이랑. 네네. 예, 저도 이거 예고편을 봤거든요. 돈 워리. 예. 이게 처음에는 막 그러니까 네. 뭐랄까 분노스럽고 그런 뭐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에서 천천히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표정으로 바뀌는 표정 연기가 굉장히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 호아킨 피닉스가 굉장히 그 몸을 막 술에 취한 그 연기도 너무 잘하고 너무 막 상처로 인해서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너무 표현을 굉장히 잘했는데 실제 네. 인물도 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존 켈러헨이라는 이 사람의 그 자서전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네. 실제로 그 가족들이 촬영 현장에 와서 존 켈러헨의 가족들이 호아킨 피닉스를 보고서는 좋은 날 다시 본 것 같다는 네.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극장에서 개봉. 아니요, 현재 지금은 네. 지금은 내렸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인터넷 그런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 영화네요. 사실 몰랐던 영화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왠지 주말에 이런 것도 한번 다시 보고 싶고 집에서 네. 한데 김성수 평론가님은 어떤 영화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는 변호사님이 보고 싶어할 영화 네. 난 보통의 연애.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연애를 갖다가 보기 싫으세요? 원래 보통 이제 선입견일지 모르지만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전에 그 방송 내부쇼에서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진짜 로코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걸 갖고 오면 칭찬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요. 오늘. 아니 사실 이 영화 너무 보고 싶어요. 사실은. 예. 근데 주말에 그렇잖아요. 맞아요. 정말. 예. 살짝 한번 이렇게 깔고 시작했어요. 예. 가장 보통의 연애. 네. 지금 김래원,
공효진이 네. 이제 투톱이죠. 네. 그것만으로 그냥 불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영화가 저는 갖고 있는 선입견을 깨준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김내원, 공효진이면 거기다 놓고야 그러면 뻔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제법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이제 특히 연애라고 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별을 어떻게 견디는가. 그리고 그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잔인하게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하는가.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잘 그 순간순간들을 잘 집중해 가지고 이야기를 짜낸 네. 그런 탁월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그 연애를 지금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네. 혹은 연애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별을 놓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네. 꼭 한번 봐라. 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두 남녀 주인공이 이별을 한 직후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또 시작이 신선해요. 예. 보통 이별함과 동시에 이렇게 서로 알게 된, 뭐 직장에서 알게 되는 그런 관계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스포성수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갖다 전할 때. 근데 이제 첫 장면이 황당하죠. 네. 이제 공효진 씨가 그 김내원 씨가 있는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요. 네. 경력 있는 신입사원이죠. 네네. 그래서 김내원 씨 밑에 이제 일종의 부하 직원이 되는데 그런데 김내원 씨는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에요. 집을 보면은 끔찍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만신창이인데 그게 나중에 가면 복선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예. 귀신이 나오나요? 무슨 소리지 지금? 예, 그런데 이제 그 복선을 말씀드리면 이제 네. 재미가 없어지니까 네. 스포니까 네.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런 상태에서 공연진을 딱 봤는데 네. 세상에 그 신입 사원을 환영하는 그 환영회 그 자리에 어떤 미친놈이 이거는 제 표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제 그 꽃다발을 들고 딱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청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남자랑 헤어졌다는데 와가지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그 시작을 하니까 김내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여자를 보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주면은 마치 여자들이 자기한테 그 쏟아붓는 그런 수많은 그런 잔소리나 일종의 뭐 반항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네. 수많은 연애담 중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첫 장면에서 딱 깨고 시작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둘이 과연 그러면 어떤 상처들을 안고 있는가가 이제 차근히 서로의 연애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저는 왜 스포성순가 했더니 제가 사실은 이거 영화 속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예상해보지 않았던 그 복선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뭔가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김내원이 왜 그렇게까지 페인이 되었었는지 떠올랐네요. 떠올랐어요. 벌써? 떠올랐으니까 한번 보고서는 제가 맞는지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영화를 교묘하게 스포를 잘해주시네요. 이런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군요. 아니 이 별명을 예. 누가 지어줬는데 정말 완벽한데요. 우리 그 청취자들이 지어 주신 거라서 청취자들은 더욱더 억울합니다. 정확하시는구나. 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김내원 씨하고 공효진 씨가 잘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떠세요? 맞을 것 저는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김나원 씨의 뭐 약간 굉장히 약간 남자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내원 씨는 연기에 허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좀 있는 척하고 막 너무 마초적으로 막 연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의 일종의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걸 버릇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후세? 그런 식의 표현들을 지상파에서 어떻게 씁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내는 게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연출하는 사람의 목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김내원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연극 무대에서 나랑 그 배우를 한다, 배우와 연출 만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효진 씨는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우거든요. 너무 그런 게 없어. 정말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면 연기 톤이 절대 맞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보고서 김내원 씨가 진짜 많이 그런 부분들이 공효진 때문에 좋아진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절한 그런 어떤 버릇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굉장히 그 남자들 주변에서만 자라온 그래서 여자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네. 그런 순정남 네. 같은 캐릭터를 잘 잡았어요. 그 김래원 씨 예. 유명한 그 있잖아요. 해바라기에서 대사. 네.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됐습니다. 저는 그런 그 노잼을 연출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둘의 케미가 의외로 그 상당히 그것도 공효진 쪽이 더 리드해 가면서 생기더라. 네. 그래서 올해 그 남녀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그 커플. 네. 그런 거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될 만한 커플이다. 김래원, 공효진 커플이 상당히 저는 재밌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둘이 처음 만난 건 아니잖아요. 16년 전에도 네. 둘이서 연기호흡을 마친 적이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눈사람에서. 네네네. 그때 깼거든요. 저는 좀. 너무 안 예, 그러니까 그건 또 드라마였기 때문에 조금 더 김래원 씨가 편안해질 수도 있었는데 김래원 씨는 계속 좀 그런 마초적인 것들을 계속 더 얹어가고 있던 상태였고 막 키워가고 있던 상태였고 또 공효진 씨는 원래 자기의 그런 스타일들이 이렇게 딱 있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둘이 굉장히 잘 맞고 마치 진짜 오랜 어떤 그 연애의 실패들을 겪고 다시 만난 첫사랑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예. 기자님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네. 지금 이게 거의 한국 영화로는 예매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커 다음으로. 네. 조커하고 근데 같이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퍼펙트맨에서 진짜 연기의 그야말로 전설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주인공을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왔길래 네. 진짜 궁금했어요. 그렇죠. 어떤 케미가 있는지. 내가 보기에는 이런 두 사람을 선택한 것은 그 감독의 실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네. 괜찮더라.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게 술 마시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들한테는 권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표현되지 못하나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연애의 우여곡절들을 잘 담고 있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단톡방 문화 같은 거 네. 굉장히 그 왕따시키기 쉬운 문화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폐해들이 그대로 잘 그려져 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굉장히 좀 섬세할 것이다. 그랬더니 봤더니 이 여자분이 시나리오를 쓴 것 같고 네. 남자 감독이 고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예상에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네. 그 연애할 때 술이 나는 필요하다라는 쪽이다. 예스와 노로 대표해 주세요. 필요하죠. 저는 예스. 네.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죄송합니다. 코알라가 되듯이 이렇게까지 마셔서 그 다음날 다들 이제 블랙아웃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연애할 때 술은 네. 필요하다. 윤활제다. 적절한 서로의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윤활제다. 예. 연애할 때 술은 필요하다. 그 공통적인 분모에서 저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알코올 중독자 얘기도 결국에는 치유를 하면서 건강하게 되면서 건강한 정도의 술 공기까지. 그렇구나. 진짜. 네. 알코올과 관련 있는 영화 두 개를 우연치 않게 뽑아왔네요. 네. 네, 이렇게 케미가 잘 맞으시네요. 생각보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네. 이영희 기자님 오늘 뉴스 정면수부 첫 출연이신데 네네. 소감 어떠신지. 저 준비를 정말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짧을지 모르고요. 네. 네, 너무 좋은 영화라서 다음에 네. 또 불러주시면 네.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렇게 약간 웃음이 중요한.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책 어쩌다 어른 저자신가요? 와. 이영희 진짜? 기자님 너무 영광이네요. 어쩌다 어른. 예. 그 책 진짜 재밌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책 그 서점에서 진짜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던 책이거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예. 알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